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올려받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문재인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김상조가 내놓은 해명은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청와대는 무력과 탐욕에 그치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LH 사태와 관련한 방지대책법 대부분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죄와 투기범죄 차단 목적보다는 다가오는 4.7 보궐선거를 겨냥해 유권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동료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고민정 등 피해 호소인 3인방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가해를 넘어 3차 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있었다는 KBS의 보도는 허위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 보도한 KBS 기자를 이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사건 때도 허위 보도를 남발해 고소고발을 수없이 당한 KBS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낸 수신료가 방송 제작비가 아닌 법적 분쟁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KBS 수신료 문제 또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사실상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관련 기사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인분들 만나시면 4.7 보궐선거에 대한 대화 많이들 나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잊고 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원래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민주당 당원에 명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꼭 당원 때문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염치가 있었더라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문제가 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더 후보를 내지 말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명분으로 이 사안을 전당원 투표에 붙였고 결국 서울의 박영선, 부산의 김영춘을 각각 공천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매우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리를 해서 후보를 내더니 갑자기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폭로로 LH 사태가 터졌고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H 직원들 말고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 지방의원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기 혐의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됐고 이젠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심 위반 현상이 비단 LH 사태 하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지난 4년에 걸쳐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등등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실정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LH 사태를 매개체로 해 비로소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당의 경선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듯 야권 후보가 여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권이 들고 나온 선거 전략이라는 게 네거티브로 상대 후보를 흠집내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30% 초중반대의 견고한 지지층과 표 동원력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 후보를 흠집내고 더럽힌다면 승산이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 보는데요. 하지만 공영방송 KBS까지 민주당 선거 캠프를 자처하며 오세훈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을 내세워도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걸어도 또 부산의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선 LCT 의혹, 심지어 가족사까지 들춰내며 총공세를 펼쳐도 초반 벌어진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선거 판세에 쐐기를 박을 만한 일이 터졌죠. 바로 문재인이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한다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파렴치한 내로남불 행태가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작년 7월 29일 자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그런데 그날은 전월세 5% 인상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 본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이 발의됐는데 발의하기 이틀 전 김상조는 서둘러 사익을 챙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상조의 행태가 LH 직원들의 행태와 뭐가 다르냐 판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사익을 노린 것이 LH 사태이죠. 때문에 김상조 사태는 미공개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LH 사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상조가 내놓은 해명도 논란인데 김상조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논란이 일자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넘게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즉 목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하지만 목돈이 없었다는 해명과 달리 김상조 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예금만 14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금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문재인의 신임은 각별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고 2019년 6월 청와대에 입성해 무려 21개월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스크 공급 대란, 부동산 가격 폭등, 백신 확보 논란 등 위기 때마다 교체설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직을 유지했는데 문재인이 지난해 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을 집단 교체했을 당시에도 김 전 실장의 사의만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던 김상조가 쫓기듯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김상조 본인은 사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손혜원, 김의겸, 김상조 같은 사람들이 이 정권에 어디 한두 명뿐이겠습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양양자 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사익을 쫓는 영악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이대로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폭발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기 위해 무려 26번째로 선보인 대책은 한마디로 공직자 투기 방지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타깃은 먼저 공직자였는데요.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겠다.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산 의무 등록 조치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 또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내놓은 이러한 대책들은 대부분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투기 근절 방안은 대부분 헌법상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키로 했는데 범죄 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식은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여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입법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죠. 공직 투기자를 친일파로 간주해 특별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또 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몰수 처분 소급 적용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벌할 경우 법이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실무적 한계 지적도 있었고 정권 차원의 실패를 왜 공무원들에게 화풀이 하냐, 공무원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린다 등등의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정부가 내놓은 투기 방지 대책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민심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과잉 입법 논란과 위헌 소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반발이라는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이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레임덕의 가속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레임덕은 민심에서 표출되기도 하나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임기 말 공직사회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면서 내부에서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좀 전에 브리핑해 드린 대로 정권 차원의 실패를 왜 공무원들에게 화풀이 하냐라는 반발 심리가 거세게 작동하면 이 또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백약이 무효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4.7 보궐선거와 관련한 소식 이어갑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현재 야권 후보가 여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다소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사전투표 때문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 우파 진영에서 제기됐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이번 선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면서 국민의힘은 자칫 보수파 지지자들의 저조한 사전투표가 전체적인 득표율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직접 선거 시스템을 믿어달라며 사전투표에도 많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고 많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총선을 겪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사전투표를 자유스럽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당의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여야 선거 승리의 확률도 올라간다고 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조작설을 일축한 셈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보궐선거 투표율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는 보궐선거라고 해서 투표율이 반드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철수 국민당 대표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화 후 적극적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시장 후보를 돕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사전투표 직전일인 내달 1일 고향 부산에 출격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이어 보폭을 과감하게 넓히는 행보인데요. 29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요청으로 내달 1일 부산행에 나서 박형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앞둔 1일에 부산 권역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4.7 재보궐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야권 승리에 헌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박 후보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4월 1일 안철수 대표 부산 지원 유세 일정이 확정됐다며 시간과 장소, 동선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극렬해지는 와중에 부산이 연고인 안 대표가 고향에 출격해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은 박 후보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안철수 대표는 부산 진구 범천동 출생이죠. 동성초 부산중앙중을 거쳐 부산고를 33회로 졸업했는데 서울의대 진학 전까지 부산에 터를 잡고 산 것입니다. 제밖에 안 대표 일가는 증조부 때부터 4대 이상 부산 양산 권역에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의사인 부친 양영모 원장도 안 대표가 태어난 부산 진구 범천동에서 49년간 범천 의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했었죠. 이어 박 후보 캠프 공동선거본부장을 맡았던 진선미 의원도 선거본부장을 사퇴했고 남인순 의원도 공동선거본부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명명했던 민주당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의 성격상 이들 3명을 캠프로 들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 고민정 의원과 공동선대본부장인 진선미 남인순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캠프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박영선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에서 구민들과 만나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한 사진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남인순 의원도 지역구인 송파구 곳곳을 다니며 현장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현장 유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세 중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공개하며 봄비가 내리는 오후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광진 주민을 만났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로 추위를 느끼던 중 한 분이 다가와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힘내서 서울시를 꼭 지켜요라며 안아줬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고민정 의원은 유세 후 책상에 지쳐 쓰러진 사진을 공개하며 생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그 눈물 권력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흘리시라. 피해자에게 던진 흉언들은 그 눈물쇼로 못 지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령 대변인도 피해 호소인 3인방의 N차 가해의 끝은 어디인가 제한 논평을 통해 어제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시민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게시하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서울 시민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만 남았다며 최악의 감성파리를 시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 있는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들을 안아준 적 있는가라며 정작 피해 여성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 적도 없던 이들이 서울 시민 앞에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참으로 낯뜨겁고 민망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005년 6월 당시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있었다고 허위 보도한 KBS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내곡동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당사자의 반론도 없이 구체적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기억에만 의존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26일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2005년 6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땅을 측량했고 그때 오 후보도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측량관계법령과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 입회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오세훈 후보가 2005년 당시 토지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성중 위원장은 KBS 보도 후 확인한 결과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했던 자는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BS는 오세훈 후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 입회인 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측량 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렇듯 중대한 선거 직전에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은 KBS는 악의정 오보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KBS, MBC, TBS가 국민의힘 후보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 등으로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박영선 후보의 도쿄 맨션 의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가덕도 땅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편파적 불공정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 원으로 운영되는 TBS의 지속적인 악의적 일방적 편향된 보도 행태로 사실상 여당 언론 캠프, 여당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유정화, 선거농단 감시고발단, 자유의 바람, 청년포럼 시작은 KBS 기자에 대한 고발 접수를 이미 마쳤습니다. 어제였던 29일 이들 단체는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KBS 기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터뷰의 내용만을 인용하고 이들 단체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 존재를 인지한 채 소위 셀프 보상을 한 것과 같은 허위의 정황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룰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근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KBS 기자와 같은 특정 언론인의 왜곡된 시선에 따라 보도되는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혼탁한 선거전이 되고 있다며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동을 조장하는 특정 언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오세훈 후보의 선거를 스토커 수준으로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있는 대학생 진보연합도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른 선거의 자유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진현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대진현은 작년 4.15 총선 때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구속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같은 단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적대적인 피고발인 등의 행동에 대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저런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할 후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신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저런 범죄를 일삼는 단체의 위법 행위에 즉각적인 수사를 착수하여 선거 후보자의 평화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여론조사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입니다.
윤건영은 본인이 자체 분석은 한 결과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이젠 하다하다 여론조사 기관까지 차리셨나 봅니다. 윤건영은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건영은 당과 캠프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하는데 여론조사 분석에 의하면 지지율 격차에 반등이 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두 자리여도 한 자리 숫자로 보고 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면서도 웃기네요. 두 자리가 아닌 200자리여도 한 자리 숫자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얘네들이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윤건영은 또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며 지난 2016년 총선만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7% 앞섰지만 결과는 13%로 졌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 후보가 여론조사로는 20% 앞섰지만 실제로는 0.23%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건영이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을 인터뷰한 YTN은 해당 방송을 유튜브 상에서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제로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다. 오늘 윤건영 의원의 발언 역시 하등 바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민들의 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윤건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건영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윤건영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에 해당 기사의 수정,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건영 인터뷰가 삭제된 이유는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을 아무리 저질러봤자 친문들이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저질러봤자 처벌이 잘 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고민정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해 어처구니가 엄청나게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데 고민정은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에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만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발언을 실었었죠. 해당 상인회장은 고민정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같은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음에도 고민정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지 않아도 됐고 현재까지 무사합니다. 처벌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으니 윤건영 같은 자들이 헛소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오래돼서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일을 말할 때 조선시대 때 일, 일제시대 때 일이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고는 하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시점을 일제시대에 빗대며 다 지난 일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지난 25일 KBS 1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번 선거를 왜 하느냐 성범죄 때문이라고 꼬집자 안민석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것이다. 진작에 해방이 됐는데 자꾸 일제시대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다라고 깐족거렸습니다. 이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안민석 의원님 진작에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계속 반일구호, 토착 외구 타령한 게 민주당이죠. 선거에 필요하고 정치에 유용하면 일제 잔재청산이니 일본 상품 불매운동 외치던 게 민주당이지요 라고
페이스북에 비난했는데요. 이어서 이별은 반일 달고 사면서 배우자는 도쿄 아카사카 맨션 아파트 사서 호화로운 일본 생활하고 일본에 세금 낸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이지요라며 앞뒤가 다른 민주당, 겉으로는 반일하고 속으로는 친일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해방되었어도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계속해줘야 하듯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이 민주당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라고 귀가 아프게 제3, 제4 강조해줘야 합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9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안토정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사전투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멍청한 국민의힘을 어찌할꼬.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무조건 국민의힘은 지게 되어 있다. 제발 정신 차리길. 이어서 이정숙님의 댓글 소개합니다. 내가 찍은 투표가 파쇄기로 파쇄될지 물류창고에서 불타 없어질지 불안하다. 제발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그 표는 누구한테 갈까? 어제는 국민의힘이 사전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율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한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우려는 같은 듯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많이 다르죠.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저도 작년 총선 때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희망이 물거품처럼 쓱 사라지는 듯한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안토정인님과 이정숙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